8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말미에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밝혔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선 룰 5대5다 하는 그 경선 룰을 제외한 모든 것,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어서 무엇을 기획할 것인지를 경선준비위원회가 기획해 놓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면 시험 과목은 무엇으로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무엇으로 한다 하는 것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해 놓았다. 어떤 조직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관리를 할 것인지도 경선준비위원회가 다 마련을 해 놓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선준비위원회의 모든 안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00% 수용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 기획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생기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획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때 구상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노무자에 불과합니다. 거수기보다 못한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원당규에 있는 50%라는 그거밖에 없다고 말을 한다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경선준비위원회가 짜놓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장조차 필요 없는 것이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뽑아서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18일 서병수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25일에 하는 토론회가 그거 경선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뉴스를 다 검색해 보십시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토론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컷오프 한다고 했습니다. 경선이 아닌데 어째서 컷오프를 하고, 경선이 아닌데 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기탁금 받은 거, 그거 법 위반이죠. 경선이 아닌데 여태까지 왜 예비경선으로 일을 추진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어째서 경선버스가 출발했다고 강조를 했습니까? 경선버스 출발이 시작된 것은 출발이 아니라는 겁니까? 말장난을 하자는 것인데
지난 뉴스에서 서병수 위원장도 그랬고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경선이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8월 18일 현재 서병수 위원장이 밝힌 것은 지난 봉사활동도 그냥 해프닝이었고 삼계탕 2봉지 들고 가는 것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손에 달랑 그 포장팩 2개를 들고 가서 집마다 문 열고 넣어주는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행사였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그냥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 있을 토론회도 아니다. 토론회가 아니고 정견 발표회 원래 토론회를 주장했었죠.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경선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그 정견 발표회도 경선은 아니다. 경선이 아닌데 경선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온갖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병수 안 100% 수용 이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국대다 하는 토론을 하면서 토론 배틀을 하면서 대변인을 뽑았죠.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것이 대단한 성과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토론 배틀 조회수가 보니까 뭐 한 3, 40만 회까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토론 배틀 보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 김어준 방송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문재인 씨가 무엇인가 발표할 때 그 방송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반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이준석 사단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TV에서 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이 후보자들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쇼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영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택시 후보자 그 쇼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영상을 찍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무엇이 재밌을까? 무엇을 하면서 놀면 재밌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이준석 대표가 삶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37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여자들 37 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뭐하고 놀면 오늘은 재밌을까? 뭘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내 페이스북에 와서 댓글을 써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소주에 무슨 안주를 먹으면 맛있을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최소한 그 시간에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생업에 매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8시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게임하고 놉니까? 가정을 돌보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 시간도 있고 또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르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준석 대표만 저 뒤에 떨어져서 아직 영유아들처럼 놀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리로 개인 택시도 뽑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하는 것이 투잡으로 합니까? 평생에 자기의 어떤 이게 나의 업이다 하고 그 성취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놀면서 게임 즐기듯이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휴가 기간에 가서 이렇게 해치우고 이렇게 돈 1억이니 얼마니 들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준석 대표 그보다 어린 우리 국민 중에 1억을 그렇게 손끝에 놓고 돌리고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니까 훌륭한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리 전체 국민 중에 37살 먹은 국민들은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있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도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딱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건물 꼭대기에 코끼리 세워놓듯이 이준석 대표를 얼굴팔이해서 그것으로 당의 이미지를 이뤄나가려고 계속 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얼굴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역겹고 그리고 저렇게 부패하고 그 옛날에 그 넘어갈 수 없는 담장처럼 그 위에서 놀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인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얼굴 걸어 놓으면 지나가다가 돌을 던질지언정 결코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본색을 잘 숨겼어야 하는 것이죠. 서병수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황태자를 모시듯이 그의 뜻을 받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그래서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서병수 위원장이 마련했다고 하는 그 경선안, 그 플랜, 이것은 국민의힘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은 실제로 매 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든든하게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잘 살고 있다. 우리 같이 힘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수 정당이고 그리고 보수 정당의 후보들인 겁니다. 거기 가서 놀자 하고 낄낄거리면서 개그를 한다고 해서 심각하게
삶에서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그걸 보고 허탈하게 웃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젊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는 37살입니다. 애 둘은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정상이다. 그런 사람이 이준석처럼 논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성했느냐 소리가 나오겠죠. 그것도 그렇고 정치계에서 젊다고 칩시다. 이 젊은 것이 약점인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상을 산 것이 37회. 그러면 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20년도 채 못 살았다. 사회생활 경험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생활 경험이 이준석 대표보다 40년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확실히 틀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40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사람은 먼저 난 사람은 먼저 난 만큼 그만큼 두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먼저 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보고 있는 시야가 특이하고 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행사들, 흥행, 이 모든 것을 보면 저속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일반 대중들이 그런 것을 본다고 합시다. 사람을 집안에 가둬놓고 밖에 일주일씩 못 나오게 하고 굶으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리현상을 억제하게 하면서 그걸 카메라로 비춰주는 이런 쇼를 즐겨보고 거기에 나가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는 게 인기라고 여기는 이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 사실 극소수이며 특이한 경우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페미니스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서 그런 걸 가지고 대변인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당 대표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최재형 후보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의사를 밝혀라. 그런 정책을 세워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 논리가 헌법에 어긋나서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고 바로 이런 편협한 그런 철학이라기보다 그런 취향에 바탕을 한 것이더라. 이준석 대표는 20년짜리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중진들은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은 아이여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준석은 열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20년 이상 이준석보다는 나은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단점이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계급이 위니까 자기 말을 들어라 라고 한다. 이 경우 결말은 뻔합니다. 뭐가 뭐를 피하지 못하듯이 제 눈에 뭐만 보인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적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100% 받아들였다. 그러면 앞으로 볼만한 꼴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될 겁니다. 국민은 대선 후보자에게 대선 후보자가 나와서 7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가. 흔히 그 음성 편집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같이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다다다거리면서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모든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씨, 똑같은 목소리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앞장을 서서 지휘하고 그 밑에 정치 몇십 년 한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리고 연예 프로그램처럼 가겠다고 한다.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